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오늘도 수능 특강 문학 7강 정지용의 유리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몇 분 동안이요? 10분 동안이요.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놓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꺼내 쓰도록 합니다. 앞에 것도 봤겠지만 주로 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책은 설 지나고 2월 9일 그쯤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그 목록은 올려놨으니까 그 목록 쳐다보고 선생님 따라와서 시 위주로 짧은 글들, 왜냐면 소설 같은 경우는 잘라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할지 몰라요. 나중에 PDF 나오면 그 부분만 일단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공부해야지. 뭐 워낙 그 긴 소설에서 뭐 다른 부분 공부해봤자 조금, 물론 뭐 수능은 어차피 다른 부분 출제하니까 그거 공부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수능 특강 자체를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따서 공부하도록 하고, 시는 어차피 뭐 변형되는 거 없으니까 일단 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어린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죠. 우리 집이 서울대병원 근처에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왼쪽에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가끔 지나다 보면은 그 어린이병원에 아픈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화상, 어디 부러진 애, 뭐 심지어 암 걸린 꼬마 애들, 뭐 백혈병, 세상에 아픈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옛날에는 더군다나 100년 전, 정지용 시인이 살던 100년 전에는 그 유아,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죠. 폐병만 걸려도 바로 죽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선생님도 아들 셋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 읽으면서 감정이입은 그닥 잘 되진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가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객관적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문학에서 객관적이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유리창에 아빠가 얼굴 기대고 서 있어. 그럼 그냥 슬프다, 쳐운다, 눈물 흘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써놨다 그 얘기예요.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죠. 죽은 아들을 비유하는 거 3개입니다.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요 3개는 기억을 합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반복법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유리창을 통해서 캄캄한 밤을 쳐다봤더니 아들 생각이 나겠죠. 아까 아들 뭐라고? 물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힌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눈물 얘기하는 거고, 다음 장에 김현승 눈물하고 연결 짓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꽤 잘 나오는 요 시상전환. 계속 슬펐는데 유리창을 닦아. 그 유리창을 닦으면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외로운 황홀한 심사. 시험 문제에서는 뭐 모순어법, 뭐 패러독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고, 하나는 외롭다.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고, 황홀하다 하는 거는 유리창을 통해서 그나마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기쁘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들 때가 많죠. 우리 웃기는 말로 울다가 웃으면은 어디 털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기쁘면은 울음이 나올 때가 있지. 바로 이런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래서 이 시는 특이하게 감정 절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로운 황홀한 모순어법. 자, 시 얘기는 끝났고 이제 현대시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수능 대비할 때 여러분들 그럼 시 하나마다 도대체 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 텐데 뭐 요 정도면 돼요. 그 각 시행에서 중요한 애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능용으로는 요 화자는 보통 그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적 대상, 자기가 자기 얘기할 때도 있고 남 얘기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은 아들 얘기하는 거죠. 시적 대상, 그 다음 당연히 맨 끝에 있는 주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이한 표현법. 여기서는 뭐 그 대위법 또는 뭐 역설법 이런 것들 가지고 출제를 하겠지. 얘네들 네 가지를 찾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설명 간단하게 볼게요. 자, 서늘하고 뜨거운 정지용의 시. 자, 서늘하고 뜨겁다. 벌써 무슨 어법이지? 자, 낙이 부름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써 있는데 이런 거 안 나와요. 지워버리고. 낙이 부름 뭐 A불상 이런 거 필요 없고 뭐라고? 아까 절제된 정서를 드러낸다. 여기다가 포커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의 이중성. 뭔 얘기냐면 유리창으로 이승과 저승이 막혀 있지.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교감 두 가지의 세모와 동그라미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꽤 어려운 말 대위법이라고 나오는데 별거 없고 대위 한자로 하면은 양쪽에 하나씩 같은 위치에 같은 것들을 세워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슬프다, 하나는 기쁘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세워놔가지고 오히려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더라. 여기서는 뭐 차고 슬픈 것, 외로운 황홀한 이런 것들이 감정의 대위. 하여튼 우리 수능에서는 감정의 대위라고 나오는 애가 정지용의 유리창밖에 없거든. 그냥 요놈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리창하고 같은 특히 이제 애기들이 죽은 다음에 쓴 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능 쪽에서는 주로 얘를 많이 출제해요. 김현승의 눈물하고 같이. 간단하게 한 문제만 볼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이런 작은 존재가 되고 싶다. 흠도 티도 금가자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제목이 눈물이었고 요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 이게 전부 다 눈물, 순수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해서 자, 꽃이 있었는데 꽃은 반드시 시들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그래서 웃음 요 두 가지가 쌤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눈물을 지어 주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완성시켜 주신 당신. 이런 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적절한지 안 한지도 안 써놨어. 자, 이 시와 보기는 유리창이지. 자식의 죽음이 동기였다. 맞고. 보기와 달리 이 시는 경어체를 사용하였다. 경어체 합니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유리창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3번 이 시와 달리 보기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아까 유리창에서는 외로운 황홀한 심정 있었지. 4번 이 시와 보기 모두 시적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아까 뭐 산세 이런 거 있었고 여기서는 뭐 열매, 뭐 꽃 이런 게 있었고.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이 시와 보기 모두 화자가 슬픔을 새로운 삶의 결실 은
김현승의 눈물 맨 끝에 웃음을 만드신 후에 눈물을 지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삶과 연결된 거고, 아까 보기 유리창에서는 그냥 슬픔으로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시를 이제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하고 되도록이면은 다른 것과 연결지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자기 말로 복습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인스타, 유튜브 PSJ1169입니다. 엄마 국어.